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35번이죠? 35번 진행해 봅시다.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무엇인가? 아, 그리고 너희 이제 2학기 지금 시작하게 되면 학교 시험 범위가 몇 과냐? 우리 지난번에 4교과였잖아. 몇 과 나올지 모르잖아, 그치 또. 이제 학교 그 개학하고 나서 다음 주에 영어 다음 주 중에 수업이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영어 한 번 수업할 때 진도가 어디 나가는지 한번 좀 보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아셨죠? 이어폰 빼시고요. 오케이. 자, 35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자, 이거는 문제 풀이 방법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험에서 굉장히 쉽게 푸는 스킬을 알려줬죠? 기억나요? 어떻게 푸는 거였어요? 1번 앞에 있는 문장의 중요성을 무지막지하게 강조했었죠? 그죠? 그래서 1번 앞에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중심된 소재, 중심된 주제 이런 거를 찾아서 이러한 소재와 주제가 뒤에까지 릴레이식으로 연결성을 갖고 흘러가는지를 보고 그 흐름이 중간에 하나 끊기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당연하게도. 근데 소재는 일치할 수 있으나 주제가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소재의 일치성과 주제의 일치성을 둘 다 항상 따져가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은 소재의 일치성보다는 주제의 일치성에서 어긋나는 그런 문장으로 정답이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소재를 보게 되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소재 자체가 뭔가 아예 다른 소재야. 근데 주제는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박주영 나방 지문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갑자기 스트레스 얘기 나오잖아. 그치? 소재는 어긋났지만 주제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았던 거지. 표정이 그래. 표정 관리를 안 해? 적극적으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따라와야지. 이제 학원 방학 좀 있었다고 또 이렇게 해이해진 거야? 고2야, 고2. 너 이제 고3이 코앞이죠? 그죠? Just around the corner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중압감을 이제는 내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줘야 될 때가 아니지. 너희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될 나이죠 이제는. 자,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까지가 주어져. 그 다음에 is 동사가 오고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중요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절 he thrived and prospered precisely because European rulers for a very long time were remarkably weak까지가 하나의 because 절이 되고 대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it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thrived가 동사 and prospered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precise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because 접속사죠. 이렇게 들어오고 European rulers for a very long time. For a very long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전면구입니다. 삽입구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이란 뜻. 그리고 European rulers 주어, 그 다음에 월이 동사, 그 다음에 were remarkably weak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보어까지 나오고 있는 거. remarkably는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thrive가 무슨 뜻이에요? thrive. 몰라? 반성하다. 근데 프라스퍼라고 thrive는 둘 다 비슷한 문학의 단어죠, 그죠? 이게 번영하고 반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 첫 번째 문장 지금 시작을 바로 해볼 거고 여기 대절은 지금 저 비동사의 보어절이 되는 거죠. 보어절. 그리고 보어절이 왔다라는 건 명사절이 곧 보어라는 거니까 우리 영어에서 보어절에 명사가 왔다라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어와 보어가 일치한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학원에 고등학교 2학년이면 클래스가 가장 높은 반이잖아. 그지? 우리 학원에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2명 데리고 시작한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0명 가량이 되버려서 클래스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지금 가장 탑 클래스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이 가장 본인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죠?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이제 시작해 보자. 누구 차례지? 아까 누가 마지막에 했지? 둘 다 시켰던 거 같아. 진호 다시 해보자. 초기 이거 문명이라 뭐야? Irony of democracy in Europe. 그렇죠. 그 초기 유럽의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초기 유럽의 초기 유럽 민주주의 아이러니는 그 뭐야
그 유럽의 뭐 길이다니? 큰일 났다. 야 룰러 자는 맞아. 그래 룰러가 자일 수 있지. 하지만 여기서 뭔 뜻이니? 너도 혹시 자라고 생각하니? 길이다니. 뭐야 너? 규칙을 너 규칙을 다지는 사람 통치자 아, 야 쪽팔려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 학원에서 제일 높은 클래스라고 그냥 룰러 자 이러고 앉아있고 진짜 학원의 수준이 벌써 보이네. 그러면 진짜 쪽팔리네 갑자기. 룰러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아. 룰이 통치하다 뜻이 있거든. 룰이 통치하다. 그러면 자? 저는 뭐 길이다니 이런 거 문제 그럼 이거 문제 풀 수가 없었겠네. 뭔 개소리지 이러면서. 그지? 진짜 심각한데? 유럽의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은 눈에 띄게 약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약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 저 리마커블리 한 거야? 네. 눈에 띄게 약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약했기 때문에 번영하고 그것이 번영하고 번성했던 것이다. 그래 그거지. 알겠죠? 고생했어. 이 정도는 쉽게 싹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민주주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유럽의 이 통치자들이 오랫동안 이 눈에 띄게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자, 나도 정확히 뭔 소리인지 이제 풀어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소재는 당연하게도 유럽의 민주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통치자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주제가 어떤 거냐? 그래서 유럽 민주주의 아이러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럽 민주주의 아이러니가 뭐라고? 통치자들의 힘이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이러니라고 한대요. 그게 왜 아이러니인지는 사실 내가 느끼기엔 너무 당연한 얘기였거든. 통치자 힘이 약하니까 주권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지가 얘기해 주겠지.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이해가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이 소재하고 이 주제하고 이 소재와 이 주제하고 어긋나는 선지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번영했다. 그거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거랑 어긋나는 거. 자, 1번 For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전면구로 그냥 싹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European rulers가 주어가 되고 그러면 rec 동사가 되죠. The ability 목적어 그리고 to access 여기서 투부정사의 원용법 모두 대답을 안 해. 형용사정법이죠. To access what their people were producing and to revive. 얘는 또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으로 앞에는 revive를 역시 동시에 수식하고 있는 거죠. To revive substantial. 우리 아까 내가 얘기한 단어네. Substantial taxes based on this.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건우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로마의 몰락 이후 많은 시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은 능력이 부족했다. 그들이 사람이 생산하는 것에 평가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오케이. 확실히 이제 문과라 그런지 좀 더 문과라서 그런 거지? 문과라서 형용사 그렇게 따지면 문과에서 영어 다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유럽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피플이라 그러면 백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셨죠? 영어에서 진짜로 백성이에요. 그들의 백성들이 뭐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능력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역시 통치 힘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맥락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딱히 틀렸다고 볼 게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쉽게 갈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정확한 소재와 주제를 뽑아내. 반복 구조로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자, 2번 갈게요. 자, The most striking way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까지가 주어져 is to. 선생님 여기서 이제 비트용법 아닌가요?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호자리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B2 용법에서의 그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가장 striking way라고 하는 게 이것이다 해가지고 주어와 보어가 똑같은 맥락인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show 다음에 how절 how little revenue they collected까지가 how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to illustrate 했을 때 얘는 역시 way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우리 영어에서 way 다음에 나오게 되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그죠? 네. 다 좀 제대로 공부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이번 역시 또 진우가 해석을 해볼까요? 유럽 스트라이킹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스트라이킹 뭐라고 해석하면 되지, 건우야? 타격하는? 직접적으로 뭐 결정적인, 뭐 중요한, 뭐 이런 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유럽의 약점을 묘사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그들이 혹시 레브뉴가 뭐야, 얘들아? 권리 수입, 세입. 어휘력이 부족하면 또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리틀이잖아, 리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거의 없다. 그들이 모은 수입이 거의 없다. 얼마나 적은지를 내가 다 해석해 주잖아. 이게 얼마나 하우절 적은-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 이거 큰일 났죠 지금.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중학교 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해석을 지금 못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그런 약점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방식은 얼마나 그들이 유럽 사람들이죠 모은 이 수입이 적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을 가리키는 사람은 맥락상 누가 될 확률이 높겠어요? 유로피안 룰러스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은 수입, 받은 세금의 수입 뭐 이런 거겠지. 그게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게 유럽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유럽의 통치의 힘이 약했다라는 그 맥락과 역시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번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유럽의 통치자들의 힘이 약했구나. 그래서 세금도 적었고 뭐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세입도 약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3번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뜻이죠. Tax collectors in Europe까지가 주어져 were able to collect 동사 a huge amount of revenue and therefore and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고 and 접속사가 나오고 had 동사 great influence on how society should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명구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내가 해석을 할까? 아니 하시게 지금 건의를 해봐. 이런 이유로 세금 수집관 유럽의 세금 수집관은 많은 양의 세금 수집가 좀 웃기긴 해. 그 세금 수집가 말고 세리라고 하네.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라 그랬거든. 알겠지? 세금 징수관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유럽의 세금 징수관은 많은 양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엄청난 영향을 가졌다.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작동해야 하는지. 옳지. 해석 잘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얘가 맥락상 어때? 맞아? 아니면 좀 혼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 당장 소재만 해도 통치자의 힘,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갑자기 뭐 세금 징수관이 나오면서 세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게 또 많이 거쳤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봐도 벌써 3번이 눈에 띄고 그냥 이게 정답인 걸 알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35번 틀렸다면은 좀 되게 심각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죠? 아까운 거지 이런 문제는. 사실 1점 줘도 아무 말 못할 그런 문제죠. 어쨌든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마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자, Europeans will eventually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orrection, but it took them an awfully long time to do so. 자, Europeans가 다시 주어져. 그 다음에 will eventually develop이 동사가 되고 strong systems까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f revenue collection 저거는 뭐 전명구. 그 다음에 but 접속 부사.
It took them 주어, 동사, 목적어 an awfully long time. 그래서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To do so.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 용법으로 to 부정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진우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빨리 끝나겠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 결국 네. 발전시킬 것이다. 응? 발전시켜 왔을 것이다. 발전시켰을 것이다.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 수입 수입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레버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금 징수, 세금 뭐 이런 세금을 어쨌든 걷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강력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그러나 그것은 To do so. 투두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서 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To do so.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알겠어? 그렇게 하는데라고만 해도 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어플리를 어떻게 awfully 원래 끔찍하게죠. 근데 여기서 그냥 엄청나게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엄청나게 만들었다. 긴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내겠다. 이거 만들었다는 또 뭐야? 그들한테 긴 시간이 take time 시간이 걸리게 하다 이런 표현이죠. 이거 좀 심각하네. 지금 어휘 표현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느낌이. 복습을 하세요. 맞았죠? 지금 공부 안 한 티가 너무 많이 나. 지금 선생님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거 보면 내가 그걸 못 느끼겠어. 그 친구의 어떤 그런 공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수준을. 근데 내 앞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그냥 너희들 시켜보는 거야. 너희들 수준을 내가 계속 알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5번 In medieval times 중세 시대 이런 뜻이죠?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4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원인 뭐야? 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결과 대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4번도 맥락상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5번 In medieval times 그 다음에 And the full part of the early modern era 얘도 다 전면구가 되는 거죠. 그냥 The Chinese emperors and Muslim caliphs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Were able to extract가 동사 then much more economic production. extract라고 하는 건 이제 추출하다. 또 여기서 이제 그 뭐 추출하다도 되지만은 뭔가 이렇게 통치자들이니까 어떤 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을 창출해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So much more economic production까지가 전부 다 목조가 되겠죠. 그리고 then any European ruler 여기 이제 전면구가 되게 되는 거죠. Then any European ruler with the exception of a small city state. city state라고 하는 건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거 건우가 해석해 볼까요? 얼리 모던이라고 해요. 얼리 마더웨라. 현대 초기 현대 시대. 초기 근대 사회라고 할까? 초기 근대 시대. 중세 시대랑 초기 근대 시대의 일부에서 중국인 황제랑 중국 황제랑 중국인 황제랑 갖고 왔다. 중국인 황제가 다른 나라에 부임한 것 같아. 아무튼 중국 황제랑 무슬림 칼리프는 더 많은 경제적인 생산물을 추출할 수 있었다. 어떤 유럽 통치자보다 또 작은 국가의 도시 국가의 추출. 아니 다른 도시 국가를 exception. 뭐해?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전 알아요. 뭔데? 뭔데 그럼 말해봐. 제외 아니야. 제외하고 이거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제 너희들 2, 3등급 나오는 게 충격적인데? 자, 아무튼 그럼 4등급 나올 시적인데 거의.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진우는 너 지금 느끼는 게 너가 이제 좀 등급이 불안정한 이유가 보여. 이유가 기본 해석 실력이 아직도 부족해요.
교재를 빨리 만들어주던가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뭐 안 하니까 그죠? 말을 해도. 자, 근데 이게 좀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 이제 예전에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 다른 얘기긴 해 이거는. 근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까? 옛날에? 아니죠. 이렇게 안 돼 있었죠. 어떻게 돼 있었어? 나라가 엄청나게 도시국가로 다 쪼개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밀라노가 베니스가 있고 무슨 뭐 나폴리가 로마가 있고 이랬잖아. 다 소도시국가들이었어. 독일에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뭐 뮌헨이 있고 베를린이 있고 막 다 도시국가야.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파리가 있고 뭐 여기 또 아래 내려가면 마르세유가 있고 막 그렇잖아. 뭐 아래 들어가면 모나코는 좀 다른 거지만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 마드리드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그 카탈루냐가 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가 몇 년 전까지 독립하겠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뭐야? 애초에 다른 국가니까. 근데 이게 현대 시대가 되면서 그냥 통합이 돼버린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도시국가였었지 원래 여기가 다 그죠? 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영국은 좀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빨리 통합이 된 경향이 있긴 하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막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의 막 몇 세, 19세기 막 이때쯤 돼가지고 통일되고 막 이러니까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통일이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도시국가가 많다고 유럽은.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는 축구가 번영한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이렇게 도시국가가 많다 보니까 서로 미친 듯이 싸우는 그런 체제라고. 그러니까 축구로 전쟁을 대신하는 거야 유럽은. 그리고 유럽은 워낙 전쟁을 많이 벌여온 대륙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이 다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싸우는 어떤 대륙이야 원래가. 지금 평화로워 보이는 체제가 되게 특이한 거라고 원래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근데 얘네들은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참혹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싸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국가로 분열이 돼 있으니까 어때? 실제로 통치력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중앙에 있는 왕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약했어 힘이.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게 힘을 가지게 된 게 무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힘을 얻기가 어려웠어.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에 누가 있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영국엔 누가 있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같은 사람들이 워낙 동서 대륙을 막론하고선 영국의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도 여왕을 추대하고 있잖아. 왕을 모시잖아, 영국은. 그래서 물론 입헌 군주제로서 민주주의 국가긴 하죠. 민주주의 표본이 되는 국가인데 왕이 있어. 되게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동양권은 어땠어?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자의 사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유교 사상이죠. 유교 사상이 갖고 있는 군신유의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군화와 이제 신하와 서로 이제 뭐 예의를 갖춰야 한다 뭐 이런 거잖아. 유의였나? 미안해 내가 무식한 것 같아. 자, 아무튼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신분이 있는 거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후로 빠르게 통합이 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쯤 됐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였지. 그래서 명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화의 대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세계에서 항해들이 제일 발달했던 나라가 명나라야. 근데 명나라가 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다른 여타 유럽의 국가들처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바다 한 번 나갔다가 안 나갔죠. 얘네들이 한번 나갔다가 그 유교의 겸양 그리고 상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겸손의 미덕을 중요시했다고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안 간 거야? 진짜야. 막 갔는데 막 기린 같은 거 이상한 거 들고 와서 그만 거 아니었어? 그런 것보다도 사상의 문제가 제일 컸어. 실제로 그 역사책에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런 어떤 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잘 살자 주의로 갔었던 거지. 미국이네요 지금. 약간 고립주의 같은 거예요. 지금의 미국하고 좀 비슷한가? 뭐 그거랑은 약간 다르긴 해. 그건 이제 미국이 이익을 또 쟁취하려고 난리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도 그렇고 일본은 좀 다르죠. 조선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체제를 좀 구가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명나라랑 그 당시 유럽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명나라가 잘 살았었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익힐 수도 있는 지문이기도 했었던 거죠. 통치힘이 이렇게 약했는데 근데 민주주의는 번영을 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도시국가들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지문의 얘기였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복 구조로 쭉 나오는데 그 반복 구조 사이에서 좀 혼자 딴소리하고 있는 이런 지문 하나만 좀 발견하면 되는 거였겠지요. 자, 뭐 하나 더 하기는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또 반드시 또 복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하고 있지? 하고 있죠. 제발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